네, 이번에 글로벌 인사이드로 가봅니다. 오늘은 코너들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좀 가봐야 되겠죠. 스페인 이야기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연휴 기간 많은 정책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스페인 관련 이슈와 각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도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관련 이슈는 스페인의 경제 개혁안이 있었고요.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시장 한켠에 머물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자극하였고요.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면적 구제금융 관련 이슈의 한 토막입니다. 어차피 지속되고 있는 뱅크론에 따른 여파로 시기가 문제이지 기정사실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시기 조율이라는 점만 남아있을 뿐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되었는데 호주, 중국, 유로존 모두 기준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는 양적 완화 이전 수치라는 점에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어닝 시즌의 실적 악화 우려감을 깨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51.5로 크게 개선되면서 확장세를 이어갔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버냉키의 연설이 있었는데 QE3에 대한 옹호 발언이 이어졌지만 시장은 이러한 발언보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발언, 즉 긴축을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정책 변화 우려감을 자극하였던 점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참고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발표됐던 ECB와 BOE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과 부합되었죠. 결국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영향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방금 전에 있었던 BOJ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상과 같이 자산매입 동결로 끝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이슈가 될 만한 정책이라든지 경제 지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관심 있는 경제 지표로는 오늘 저녁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하고 18일 날 중국의 GDP가 발표 있습니다. 물론 26일 날 미국의 GDP 등도 관심사입니다. 정책적 변수로는 다음 주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에 관련된 트로이카의 보고서가 제출이 될 것이고 9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이달만 스페인의 국채 만기가 많이 몰려 있고요. 21일 스페인 갈라시아 지방선거 등이 있다 보니 구제금융을 신청 시기가 관심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EU 정상회담이 18일에서 19일 날 있고 물론 미국의 FOMC 회의가 24일 날 있었다는 점도 관심사입니다. 10월에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이 즐비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 다음 달 11월 6일 미국의 대선에서 과연 오바마가 당선이 될지 그리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선도 있지만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또한 11월 8일 날 중국의 전인대가 준비되어 있어 시진핑 이후에 정권 이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참 듣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걸 좀 핵심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요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네네. 먼저 시장 상승이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제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중국의 추가적인 내수 부양책이 과연 나올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되겠지만 18일 발표되는 중국의 GDP가 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 기정사실화된 스페인 구제금융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이슈가 해결이 되고 나서 과연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면 유로존 리스크가 약화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달 말에 몰려있는 스페인 국제 만기 여파로 인한 흐름도 같이 판단해야 될 것인데 이 흐름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아직 수면 아래에 숨어 들어있는 미국의 대선 전후 재정 절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변화는 11월 6일 미국의 대선에서 향방이 갈릴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히 대선 운동 기간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버냉키 의장이 연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롬니 후보 측에서 공공연하게 당선이 되고 나면 2014년 1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버냉키의 연임을 거부하겠다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었던 양적 완화의 소신이라고 칭하는 버냉키의 자리에 대한 부분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10월에는 각국의 양적 완화 이후 과연 실물 경기 회복,
특히 고용시장과 소매 판매가 개선될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선 직전 11월 2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그래서 더욱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매주 발표되는 신규 수당 청구 건수 추이를 보면 실업률과 동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8일 발표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그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이 지수뿐만이 아니라 각국에 발표되는 경기선행지수 추이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선행지수의 흐름이 코스피 지수와 연관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로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실제 3분기는 침체기의 막바지라는 판단 속에서 기업 이익 감소가 이어졌을 거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양적 완화 이후 10월 들어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3분기 어닝 시즌보다는 발표할 때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둔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듯이 어닝 시즌에서는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함축을 해봐야 되겠죠. 이 글로벌 이슈를 고려한 10월 달을 포함한 4분기 투자 전략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지요? 좀 짧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경기 둔화는 유동성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 부족에 따른 유동성 흐름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유동성 흐름이 빨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경제 지표는 각국의 CPI, GDP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비롯한 각국의 선행지수인데 예를 들어서 CPI가 상승하고 GDP 성장률이 상승을 하고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원자재 버블로 인한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고요. CPI는 비록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만 GDP 성장률이 저성장을 보이게 된다면 채권 투자 또는 저평가된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CPI가 안정적이지만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인다면 원자재나 주식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관망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평가한다면 10월 초중반에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박스권 하단인 1950선을 가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10월 말 이후 스페인 이슈 해소하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인다면 재차 200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11월에는 중요 이슈 해소에 따른 안도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재정 절벽이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10월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